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산 퓨얼셀 차트 좀 살펴보고 조금 있다가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힘차게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필요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좀 분석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두산 퓨얼셀 처음으로 영상 찍었을 때 요 라인에서 이제 블록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물론 아래까지 하방은 열어놓고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날부터 바로 올라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들을 좀 그어 놓으면은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라인으로 좀 그릴 수 있겠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요까지 네 가지로 잡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요 라인 그 요 4만 여기가 지금 44,200원 라인이죠. 이 라인을 일단은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부분이 요 매물대 하단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라인에서 꼬꾸라지면 다시 요게 본전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4,200원 라인 적어도 4만 이제 42,700원 라인 요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다시 올라와서 5만원 라인 타줘야 된다라는 점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주봉이나 월봉도 좀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사실은 밑에 빠졌었죠. 빠졌다가 다시 5월선 이상 올라왔고 이 지금 여기 하단 부근을 안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충분히 아직은 좀 지켜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아직까지는 지켜볼만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보시면은 5주선이 지금 5주선이 밑으로 좀 꼬꾸라지고 있죠. 그래서 5주선 자체가 조금 꼬꾸라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5주선이 빠르게 올라타려면 적어도 가격대가 조금 더 윗라인에서 좀 지켜줘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7로 봤을 때 요 위에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 5만원에서 5만 2천원 라인까지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줘야 주봉상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 라인까지는 올라와 줘야 이제 단기 주선이 다시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위로 올라가 주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 흐름 만들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월봉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상승할 때 이렇게 이격 벌려놓고 가고 있는데 이게 좁혀질 때 만나고 하면 이제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만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조금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44,200원 라인에서 42,700원 라인 안 깨는 게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는 현재 시점에서 이 44,200원 라인을 안 깨는 게 좋다니까 마이너스 추가적으로 한 3% 정도 더 3.5%더 빠졌을 때 거기서부터는 좀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 5일선이 상승을 해주고 있어서 왜냐면은 하락했다가 계속 쭉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서 평균값이 지금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에 요게에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기준점이 탁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요 라인을 올라갈 때는 이제 올라갈 건데 이제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기 때문에 지금 요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 라인 사이에서 5만원부터 57,500원 라인 사이에서 좀 주가가 움직여줘야 5일 이평선이 옆으로 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거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 부분 좀 올라타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고요. 또 지금 보시면 요 가격대가 지금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매물대 위에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사실 힘들게 올라왔는데 요 부분 다시 꼽으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볼벤 하단까지 많게로는 이 120선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매물대를 안 깨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올라간다면 요 라인까지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분봉부터 좀 보면 지금 60분봉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상승할 때 이렇게 이격을 벌리고 갔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을 때 상승을 하다가 이게 이렇게 만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상승하다가 만났죠. 만나면은 항상 안 좋아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상하게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날 것 같으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했다가 여기서 안 꼬꾸라지는지를 보고 다시 하는 그런 매매 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신데 응용을 해보시면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적어도 요 라인에서는 한번 지지가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가격인데 이게 44,000원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44,200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한번 지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지가 나와줘야 요 매물대 밑으로 쭉 안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보다 하면 이제 4만원대로 이제 하방이 좀 열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분봉도 보겠습니다. 5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요게 요런 라인에서 한번 반등 나왔고 또 요런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요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혹시 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갭이 있네요. 요 라인이 지금 갭이 있습니다. 요 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요 라인을 이제 좀 닫고 갈 가능성이 커졌네요. 요 라인에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4,200원까지는 좀 하방 열렸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다른 갭들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갭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일단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잠시 좀 살펴보시면은 요 부분 하나 있고요. 요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봤을 때 여기도 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갭을 만약에 메우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요 저점 부분까지는 한번 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락할지 안 하락할지 사실 하락하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언젠가는 다시 메우러 오겠지만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적인 지지선들은 좀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44,200원 라인 요 라인이 일단 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 라인을 깨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하방이 좀 빨리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럴 때는 이제 4만원대 초반까지는 빠르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분의 갭을 메우는 부분이 4만원인데 그래서 1차랑 2차를 좀 메우게 됐을 때는 요렇게까지 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만약에 해서 쭉 밀리고 그리고 여긴 좀 단기적으로 매물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 매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빠르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라인에서 만약에 요 라인들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은 쭉쭉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표가 다시 빠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두 표가 다시 4만원까지 빠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4만원대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눌려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차트를 봐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전저점까지 뭔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요 라인까지 이렇게 좀 몇 개 잡을 수 있겠죠. 선들을 보수적으로 잡긴 잡겠지만 결국에는 요 라인들과 많게는 요 라인까지도 하방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트 자체가 한번 이렇게 쭉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타는 그런 부분들로 가면서 이번에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요 라인 전고 좀 돌파하는 그런 차트 흐름으로 나올 수가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4,200원 라인대 그리고 4만원대를 지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44,200원을 당연히 지켜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일단은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갭이 아래쪽에 있기는 있다. 그래서 갭을 메우는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좀 주가들이 그렇게 빠르게 또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긴 사이클로 보면은 갭이 안 보이지만 분봉에 대한 그런 갭들도 다 항상 메우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트 하시면서 반드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갭이 단기간에 많이 있고 그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최대한 매수를 자제하시고 그 흐름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산 피얼셀 이제 좀 추가적인 그런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좀 토픽으로 꼽아봤고요. 일단은 수소발전 음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화된 연료 존지가 있고 병렬식으로 하게 됐을 땐 규모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런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 두산 퓨얼셀이 이 정책에 따른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에 따른 그런 수혜, 그리고 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사실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정책이다라고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HPS라는 게 뭐냐면은 일정 비중을 수소발전용 연료전지 할당하는 제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관련된 부분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정지 분야를 다른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보다 우선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얘기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편에 좀 투자 포인트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블룸버그 에너지, 그리고 퓨얼셀 에너지, 그리고 두산 퓨얼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산이 최근에 이런 좀 이제 뭐 매각도 하고 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두산 퓨얼셀이 제가 저번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대신해서 이런 그룹사의 핵심 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이제 뭐 무상으로 이제 증여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기 정상화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두산 전체에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두산 퓨얼셀에도 여전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오늘 뉴스예요. 오늘 뉴스 보시면 이제 투자를 조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00억 원대 이상의 규모로 좀 투자를 할 건데 FOFC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 전지인데 이거를 해서 이제 고효율 이런 연료전지 포트를 좀 다양화하는 것을 통해서 수소 사회에 좀 맞는 그런 연료전지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한다라고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장 증설이나 관련된 이슈로 이제 3,420억 원대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비중 자체가 공시로 보시면은 다트에서 전자공시 시스템 보시면은 이제 뭐 자기 자본 대비해서 뭐 40%까지도 나온다라고 제가 본 걸로 좀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신다면은 이거 뭐 증설하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증설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면 당연히 재무구조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주식이라는 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회를 포착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좀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좀 조정 나오는 거랑 단기적으로 또 시설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좀 조정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중요한 지지 라인들을 좀 지켜내주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두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전고점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이 블록들이 있을 때 왜 두산 퓨얼셀 뭐 투자 포인트 같은 거 제가 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와 관련된, 수소나 전기, 친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것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트렌드다. 결국에는 단기 이슈로 끝날 게 아니라 트렌드고, 신재생에 대한 그런 에너지, 뭐 조선주도 제가 최근에 많이 방송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LNG선, 쉐빙선, 그리고 뭐 수소 전기차, 그다음 최근에 뭐 KC 코트레 이런 것들 잘 가고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쪽, 해상 풍력 쪽 왜 이슈가 될까요?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고 그린 수소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또 단기 이평선들 깨고 내려가면 또 한 번씩 하방이 열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44,250원 요 라인을 깨지 않고 가는지 여부를 꼭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지금 이제 현재 요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적어도 요 윗라인
윗라인 때 52,500원까지는 좀 빠르게 5만원에서 52,500원 라인 때까지는 빠르게 좀 회복이 돼줘야 이제 차트 모양이 이제 U자 만들면서 전고점 뚫고 날아가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산 피어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종목 상담 필요하거나 차트에 대해서 필요하신 종목군들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제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분석해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